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이번 주에 수학력 시험이 있나요? 지금 목요일날? 아마 목요일날 수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부한 모든 수험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평가 공부하는데 왜 수능 얘기를 하냐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우린 작은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 평가라는 게 결국은 시험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느냐. 평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막상 평가관이 와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담삼아 운칠기삼 운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를 십몇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도 항상 평가할 때 원장님의 운도 많이 적용돼야 됩니다라는 좀 웃기지 않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기준하에 진행되는긴 하지만 평가에 따라서 우리 평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수학력 시험이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짝수기관들, 우리 제가전경의 짝수기관들의 평가가 이제 어느덧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저희 거래처들 올해 평가 기간들 이제 아직 남긴 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 마무리된 걸 토대로 또 영상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번 시간에 연속해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를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평가에서는 그 교과서가 평가 매뉴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거나 하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그게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공단에서 나온 자료죠.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변해가는 그 흐름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평가관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 또 이런 건 안 보는 거, 이런 부분을 내가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카페에 요새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기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기초적인 거는 매뉴얼을 한 번이라도 보시거나, 또는 지금처럼 우리 평가 매뉴얼 답변들을 한번 보신다면 충분하게 이거는 질문할 부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단 선행적인 거는 내가 먼저 매뉴얼을 한번 봐야 된다.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맞춰서 오늘을 말씀드릴 내용을 또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웠어요. 글씨가 좀 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화면이 깔끔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글씨가 많이 보이게끔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급여적 영양관리입니다. 방문그룹과 주간 다 포함되는 거고요. 38번째 질문입니다. 자, 운영규정과 급여지금 지침 및 교육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으로 인하여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해도 가능한 거야. 자, 가능은 한데 우리 평가에서 보시면 이 항목은 면담으로 바뀌어 있죠. 자, 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급여직 영양관리는 종사자 면담 지표로 연일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 지침 교육을 받은 여부와 그 내용을 종사자 알고 있는지 평가하며, 이 부분이 이제 면담으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서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육 방법은 기관 상황을 고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든, 그러면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든, 아니면 소규모로 불러가지고 한두 명씩 불러다 진행을 하든, 그거는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꼭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서류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질문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겠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응대하시면 되세요? 우리 여왕부사님들한테 우리 근로자들의 안기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평가관이 질문을 하겠죠. 여왕부사님, 급여직침 10가지 교육을 진행을 받으셨나요? 그럼 우리 뭘 하셔야 돼요? 네, 교육 받았습니다. 그럼 교육은 언제 받으셨나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5월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분명히 응용편에 올려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지침 교육 중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럼 노인권도 우리가 배웠고요. 낙성도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해야 되는 우리 요양보사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평가에서는. 따라서 이창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안기문을 꼭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우리 기관에서 제공했던 거라든가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반드시 습득하고 안내할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하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여영양관리에서 39번째 질문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우리 예전에 이거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지침 안에 보유기간 5년 이거 없어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많은 감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기관들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급여지침에 해당 기관의 급여 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기간 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여기 보신 것처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꼭 들어가야 돼요. 평가관들은 여기 있는 부분 꼭 확인합니다. 수집 항목, 그 다음에 보유 및 이용 기간, 보유는 몇 년이라고요? 보통 5년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신 것처럼 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기재하든 뭐가 됐든 그죠? 그 내용이 기본 들어가면서 반드시 그 내용 안에는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이거는 급여 제공 역량관리 안에 급여형 지침 10가지 항목 안에 있는 개인정보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지침 안에 이거는 많은 자료들이 이제 공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급여형 역량관리에 의외로 질문이 많아요. 또 볼게요. 무슨 질문인지.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 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정 지침 담당 업무를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변경되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만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지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종 변경한 경우 신규 직원은 아니나 신규 직원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업무 부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변경된 직종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야 됩니다. 자, 신규 직원은 아니나 중복되지 않은 건 교육해라 이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신규 직원처럼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규 직원 교육을 서류를 보낼 때 평가 기간 때는 신규 직원 교육 보고서에 직종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신규 직원 진행한 걸로 다 진행을 했었어요. 따라서 기관에서 만약에 우리는 그래도 신규 직원 교육 보고서를 할 거야 하신다면 직종 변경도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신규 직원 보고서 신규 직원 들어와서 진행하는 교육처럼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원래 여기서 보인 건 중복된 건 빼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이 분이 뭔 교육을 했는지 그럼 직전에 있는 신규 직원 교육 보고서 꺼내가지고 확인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현재 기준은 면담입니다. 면담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없어요. 서류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발 당부드려요. 아직까지도 이 질문들이 오는데 우리 신규 직원이나 급여 제공 역량관리 교육이라든가 급여 제공 교육 있죠? 다 면담이에요. 서류가 없어도 돼요. 아셨죠? 근로자들에 대한 대답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역량관리가 끝났고요.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은 제가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이거는 개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평가가 1번부터 끝번까지 중에서 우리가 기관의 내부에 벽면에다가 게시에 대한 항목은 보고 계시는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이 유일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비치예요. 우리 자 그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평가관이 왔을 때 기관의 비치해야 되는 항목이 뭐가 있으세요? 비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운영 규정은 무조건 비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급여적 역량관리 있죠. 그 안에 있는 급여적 지침, 우리 10가지 지침. 보통 가면 기관의 벽에다가 막 10개 붙여놓으셨잖아요. 낙상, 뭐 욕창, 응급상황, 뭐 노인인권부터 해가 쫙 게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게시가 아니라 원래 비치 항목이에요. 따라서 평가를 대비하신다면은 운영규정과 교육지침 그 파일철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 싹 올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건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비치 항목은 그런 게 있는 거고 게시 항목은 우리가 수급자 알 권리 보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방문형 기준으로 따진다면 뭐를 게시해야 돼요? 우리가 운영규정에 게시 개요해야 되죠. 인력현황표 게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공하는 장기급여 비용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 배상책임 게시해야 되죠. 직장 결과평가서를 게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하나의 게시해야 될 기준점이에요. 이거 외에는 저는 방문요양 기준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 외에는 게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행 지침을 게시를 안 해도 평가에서는 비창호이기 때문에 게시를 안 했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의 기준 1번이죠. 1번이 우리 기관에 게시해야 되는 항목이고, 평가 기준 2번이 우리 노인장애 사이트에 우리 공단 로그인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왼쪽 맨 위에 보시면 우리 기관 정보 입력하는 게 있으시죠? 교통난, 주차난에서 현원, 그 다음에 현원, 정원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평가 기준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계신 거예요. 하나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거, 하나는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근데 온라인상에 게시하랬다고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단 사이트가 아니라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는데 그건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공단에다가 입력하라는 겁니다. 예전에서 이 항목이 그렇게 나왔을 때 홈페이지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쪽에 와서 영업을 했어요. 봐라, 평가에서 점수를 받으려면 개별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도 그게 아니었어요. 공단 사이트에 입력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기본적인 좀 수급자 알 권리 보장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뭘 궁금해 하시는지 우리 공단에 얘기한 게 뭐냐면, 방문예약 기간은 월 중에도 제공 인력과 수급자의 수 변동이 잦은데 요양보호사 수급자의 수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자,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급자 알 권리 보장에서 기관 내부에는 직원 근무 체계를 게시하고 시군구 신고 항목으로는 인력 현황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 게시해야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수정.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인력 현황 정보를 게시하는 부분들은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도 이거를 수시로 매번 했냐까지는 방문형에서는 파악을 안 해요. 물론 주간보호는 파악을 합니다. 주간보호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 항목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의 평가 기준 2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사항이나 자유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놨어요. 교통편, 주차난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때는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종류를 게시를 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장기요양 급여 비용 종류가 뭐냐고 궁금하시는가요? 응용편을 올려놨잖아요. 응용편 수급자 알 권리 보장에 보시면 상세히 해놨습니다. 조회수 한번 올리려고 한번 궁금증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세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저.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자, 44번째 질문인데, 여기서 지금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평가를 받는 무수히 많은 전국에 있는 기관들에서 공단에 질문을 한 거예요, 공단에.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선정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모두 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자 알 권리 보장 평가지표 2번 게시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나요?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기요양 사이트에 게시해야 되세요. 근데 여기 공단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수급자에게 급여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 또는 급여 내용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함으로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무방하나 시군구를 통한 게시한 외에는 노인장 홈페이지를 게시하고 있어야 충족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체 홈페이지에 너네 게시해도 돼. 그러나 그 자체 홈페이지에 우리처럼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 그거를 내 돈을 들여서 1년에 서버비도 내야죠. 홈페이지 관리비 내야죠. 저희는 회사니까 해보니까 알죠. 그 돈을 낼 바에 노인장 요금에 다 돼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공단에서 자기 거 써놓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네 거 쓰는 게 최고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볼게요. 계약 체결 및 통보입니다. 우리 공단에 문의한 43번째 질문인데요. 보면 계약 체결 통보죠. 이 항목은 우리가 표준약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급자와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계약서와 관계된 항목이 이 평가 20번에 있는 방문형 20번에 있는 계약 책임 및 통보라는 항목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의 반영 여부는 급여 종류 및 급여 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횟수 등은 그대로이나 수가 상향으로 금액이 초과된 경우도 사유를 확인해야 하나 작성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하신 분들은 변경했으면 당연히 그 사유를 작성해야겠죠. 그죠? 질문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하기 싫어서다. 그죠? 자, 답변 뭐라고 나왔냐면 실제 계약된 급여 이용액의 총액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 말도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총액을 초과하거나
금액, 급여 종별에 초과했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며 수가 상향으로 기준 개인별 장려계획서의 급여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확인서를 맞춰요. 뭐 기간마다 받는 서류의 양식이 달라요. 뭐 급여계약 변경 동의서 또는 변경 확인서 또는 변경 계약서. 이 종류면 기간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서식을 쓰냐. 근데 기준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연말에 수가가 바뀌었어요. 연말에 수가. 우리 연말에 수가를 바뀌죠. 원래 수가가 바뀌면 지금도 수가가 발표돼서 제가 카페에서 올려놨잖아요. 수가가 바뀌면 우리가 수가 바뀌면 표준약관을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죠.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로계약서도 시급이 바뀌질 않으면 원래 그 계약서에 그대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최저시급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우리 방문그룹은 매번 쓰고 있죠. 주 한 번 아니어도 되지만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표준약관을 다시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변경동의서나 변경확인서를 받으라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르신과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어르신의 뭐 등급이 낮아지거나 그죠? 등급이 원래 2등급이었다가 5등급 되면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비용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비스 중에 예를 들어 뭐냐 매번 바뀌는 거 예를 들어 어르신이 이번 주에는 월화수목금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월수금만 한다든가 이런 건 확인서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르신의 기본적인 큰 틀의 계획이라든가 서비스 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수가라든가 뭐 사유 이런 것 바뀌었을 때는 확인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또 공단에 우리 많은 재가기관들이 난 이게 궁금해 공단에 얘기했던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 답인도 Q&A 2차에 대한 분석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 내가 평가 때 많은 응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내가 평가 준비하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준비하기 싫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은 보고 또는 읽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커버해 나가는 걸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1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날은 굉장히 추워요. 지금 굉장히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고 하는데 한절기에 감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 카페에서 매주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